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 안녕하세요. 잘 잤나요? 자, 2023년 3월 1일 3일절입니다. 현재 시각이 09시 02분 지나가고 있고요. 휴일이지만 역시 모닝 텐트 그대로 출발합니다. 오늘 뭐 텐트거리가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텐트야 만들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텐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새벽이었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그 다음에 내일 새벽에는 리그 경기나 세리아는 리그 경기가 펼쳐지고 PL 같은 경우에도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컵 대회 경기도 있죠. FA컵이 있는데 내일은 아마 저희는 아스날 에버튼을 라이브로 송출을 하고 그 다음에 셰필드 토트넘을 녹화할 예정이에요. 나머지 맨유 웨스트햄 경기나 리버풀 울버햄튼 경기는 경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영상을 제작을 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FA컵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챔피언십에 있는 브리스톨을 원정 가가지고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무난한 경기였고 필 포든 멀티골 넣었고요. 케빈 더브라이너는 또 이제 뭔가 먼 곳에서 역시 본인의 전매 특허인 킥을 이용해서 바운드가 되는 중거리 슈팅을 넣어서 득점을 했고, 자, 세리아에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었죠. 문제라기보다 무버지의 로마가 이 크레모네세한테 졌어요. 근데 크레모네세가 이번 시즌 첫 승입니다. 무리뉴는 중간에 이제 굉장히 격분을 하면서 퇴장을 당했죠. 스피나졸라가 뭐 득점을 하고 폼도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로마가 진 게 이제 조금 특히나 상대가 이제 크레모네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토리노 더비에서는 유벤투스가 4대2로 이겼습니다. 유베가 상승세죠. 2월 공식전 7경기에서 6승 1무인데 1무도 낭트랑 유로파 경기 1차전에서 무승부였거든요. 그럼 결국엔 2차전에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갔기 때문에 유베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그 크레모네세랑 그 무리뉴란다. 로마 경기 판정은 좀 이상해 보여요. 무리뉴가 화낼 법했다라고 좀 느껴졌어. 첫 번째 텐트 갑시다. 자, 첫 번째 텐트는 티아고 실바 부상 소식입니다. 좀 안타깝죠? 무릎 인대가 손상이 됐대. 아유, 나보다 나이도 많은 양반인데 84년생 아니야?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첩첩산중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상황이. 첼시의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인 지주기도 하죠. 티아고 실바 대단한 선수예요. 이 선수 보면 파리에서 첼시로 넘어왔을 때 그때 시즌을 보면 파리 팬들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조금 우려된다. 왜냐하면 폼이 내려오고 있었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면 나이가 제법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 나이로, 이제 우리 나이라는 것도 6월이면 없어지겠죠? 그래, 얼른 없어져가지고 나도 얼른 37살 되고 싶다 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늙어가는데. 어쨌든 나보다 형이야. 그럼 우리 나이로 40이야 40. 내가 우리 나이로 우리 39 아니야. 그러니까 폼이 내려오는 게 절대 이상한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티아고 실바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무릎 인대 손상 6주 아웃이라고 합니다. 토트넘전 전반에 무릎 부상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 네. 그래서 훈련센터 복귀한 다음에 추가 검사하고 스캔을 했대요. 근데 딱 봐도 우리도 이제 축구 오래 보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축구를 제법 오래 보신 분들이고 저도 이제 적지 않게 봤잖아요. 근데 딱 보면 흔들리는 거나 부상당한 거면 이거 좀 안 좋은데 느낌이 있잖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무릎 인대 손상이 돼서 6주 동안 못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복귀 시점 얘기 나오는 게 4월 초중순이에요. 그럼 이제 시즌 말미로 가는 타이밍인데 만약에 잘 회복돼서 빠르게 복귀가 되면 8강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거는 확정된 바 없다. 왜냐면 1차전에 보르센한테 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6주 동안 빠져있는 동안, 그러니까 4월 초중순에 복귀를 한다라는 가정 아래 어느 경기를 빠지는지 봐야 되잖아요. 리그 결장 경기를 보겠습니다. 리그 결장 경기를 보면 리즈전 있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리즈 경기랑 도르트문트 두 경기에 따라서 포터의 거치가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봐야죠. 자, 리즈, 레스터전이 있고요. 에버튼전이 있습니다. 빌라전 있고 리버풀 있고 울브스 있습니다. 조금 모질게 이야기를 하면 현재 첼시 쉬운 팀 아무 데도 없다. 왜냐면 소튼한테 경기를 그렇게 하는데 그럼 말이 필요 없죠.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긴 어려워요. 이 팀이 쉬워요. 이 팀은 할만해요.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첼시가? 저는 이건 의미가 없다. 그다음에 챔스 보르센 16강 2차전 요것도 이제 못 뛰는 경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티아고 실바가 돌아왔을 때 챔피언스리그에 8강에 진출해 있을까? 모르죠. 그리고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실바가 돌아왔을 때 챔스 8강에 진출해 있을까? 두 번째, 포터가 감독일까? 두 개 다.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기준으로 향후 두 경기, 리즈 리그 경기랑 보르센 챔피언스 리그 경기 결과에 따라서
경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는 좀 그 얘기가 애매한 게 그럼 예를 들어 리즈전에 어떻게 이겼어? 그 다음에 보르센전 무승부하면서 뭐 떨어졌어. 그러면 유임인가? 이미 경질 타이밍 놓쳤다고 봐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두 경기를 본다라는 기사가 나왔으니까.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바는 인정이다. 조심히 돌아와라. 근데 실바가 있었을 때도 안 좋았잖아. 그럼 뭐 더 내려갈 때 있어. 그냥 잘 회복하고 와라. 라고 아주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첼시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포터 이렇게 표정을 좀 봤어요. 최근에 다른 거 이렇게 뭐 준비하다 봤는데 맛이 갔어. 본인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 어느 정도의 감정이 있냐면 이거 저거는 좀 애처롭다. 이게 막 욕하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야, 이 새끼야 나가 막 이럴 때 있는데 그 타이밍도 지나간 것 같아. 근데 애처롭다라는 거는 그거죠. 뭐 축구적으로 봤을 때 연봉도 많이 받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막말로 팬들 입장에서는 야 네가 내려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왜냐면 포터의 커리어를 보면 어떤 식으로 거기까지 올라갔는지를 보면 놓기 쉽지 않거든. 내 얘기는 아니니까 야 내려와라고 하라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본인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근데 그 애처롭다는 게 불쌍해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인간적으로 와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죽을 맛이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아르테타한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경질 타이밍은 난 놓쳤다고 봅니다. 자 다시 티아고 실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티아고 실바 얘기 돌아와서 티아고 실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적인 지주가 맞아요. 그럼 정신적으로만 지주야? No! 실력적으로도 한 축이다. 첼시에서 후방 빌드업에서 티아고 실바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이 선수만 축구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잘하고 있어요. 후방 빌드업의 핵심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첼시 상대 압박에 굉장히 고전 중입니다. 그나마 티아고 실바랑 엔조가 빌드업을 뒤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팀이 좀 돌아간다. 발밑이 좋죠 이 선수. 발밑 좋다. 볼을 잘 다룬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는 직접 볼 끌고 올라와요. 그 다음에 탈압박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중원 숫자 보강도 해줍니다. 그만큼 중요한데 이제 티아고 실바가 빠지는 경우에 라인 컨트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선수 뭐 짬밥도 세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선수라 시야도 넓다. 템포 조율, 패스, 전환 다 좋아요. 위치 같은 것도 뒤에서 리드해주는 게 많습니다. 뭐 후방 빌드업만 핵심인가? 아니죠. 수비적으로도 핵심이죠. 저는 여전히 발도 느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발도 느리지 않고 공중볼 키가 큰 센터백은 아니죠. 그러나 공중볼도 잘 땁니다. 개인 수비 잘하죠. 그 다음에 커버도 좋습니다. 여전히 괜찮은 속도, 뭐 엄청난 속도까지는 아닙니다. 공중볼, 준수, 개인 수비 좋아, 커버 좋죠. 태클 못하나요? 잘하죠. 티아고 실바가 최근에 많이 어려워했던 경기는 나 이거밖에 생각 안 나. 이상한 상성 있는 셋피스도 좋죠. 다 좋은 거야. 아마 첼시의 상황과 사정이 좀 좋다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센터백이 제일 잘해야 하면 티아고 실바 당연히 이야기가 들어갈 만합니다. 근데 팀의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좀 한계가 있죠. 실점도 있고. 진짜 괜찮은 선수다. 그리고 이것만 있나요? 아니죠. 아까 정신적 지주에게 리더입니다. 전체적인 팀의 리더 역할을 해주고 있고 지금 다른 센터백들 보면 어린 선수들이 많죠. 포파나? 어려요. 웨슬리 포파나 다토로 포파나 말고. 그 다음에 바디아실 어려요. 찰로바? 어려요. 찰무진. 근데 이런 선수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쿨리발리는 이제 뭐 경험이 많지만 그러면 티아고 실바의 경력과 경험이 리더적인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티아고 실바가 없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숫자적으로는 실바의 부재, 숫자적으로는 문제는 없다. 뎁스는 충분해요. 포파나 있죠? 바디아실 있죠? 쿨리발리 있죠? 찰무진도 있습니다. 이거 숫자는 괜찮아. 현재 기준으로는 아마도 포파나가 대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 이제 복귀했잖아. 이제 복귀한 포파나. 근데 포파나는 기본적으로 타고난 시체 능력이 굉장히 좋죠. 볼 끌고 올라오는 것도 괜찮고요. 전체적으로 라인을 높였을 때도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고 공격 자원들이랑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라인이 컴팩트해져. 라인이 컴팩트한 게 당연히 좋죠. 뚝뚝 떨어져 있으면 본인들의 공간이 넓게 벌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순간적으로 라이트백처럼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속도 좋고 공중볼 잘 따고 경합도 괜찮아. 근데 이 선수 걱정되는 건 딱 하나죠. 부상당할까 봐. 왜냐하면 장기 부상으로 빠져있던 선수는 나중에 돌아왔을 때 잔부상으로 좀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몸 상태가 100%가 아니니까 매치핏의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포파나가 굉장히 잘해줘야 된다.
이걸 본다면 리그는 포파나 바디아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챔스는 한 경기가 될지 8강까지 갈지 몰라요. 포파나 쿨리발리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챔스는 신규 등록 이적생, 겨울 이적생 같은 경우에 한도가 있어서 바디아실은 명단에 제외가 됐죠. 포함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쿨리발리가 나와야지. 근데 이제 참 안타까운 건 이렇게 좋은 쿨리발리, 이게 좋았던 쿨리발리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유럽을 호령히 했었던 수비수 중에 하나였잖아. 뭐 반다이크, 쿨리발리 얘기가 함께 나왔었던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내려왔다라는 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좀 아쉽다. 이 부분은 조금 팀의 사정과 함께 같이 안 좋은 감이 있는데, 쿨리발리가 만약에 올라올 수 있다면 뎁스는 그래도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다만 티아고 실바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아까 이런 부재들은 또 이들이 잘 메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채울지를 봐야 돼. 자, 도르트문트도 부상자가 좀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경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이제 26강 2차전이잖아. 지금 합계 스코어는 1대0으로 보르센이 리드 중인데 보르센도 아데예미 부상 아웃. 2차전은 완전 확정은 아니고 불투명. 지난번에 득점도 그렇고 발이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굉장히 어렵게 하죠. 전체적인 첼시의 기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패배를 했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데미 같이 뒷공간을 팔 수 있는 공격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아데미가 부상인 건 좀 아쉽다. 티아고 실바가 부상인 거는 첼시의 아쉬움이고 이런 부분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사실 2차전 결과는 모르겠어요. 첼시가 워낙에 안 좋아서 도르트문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그때 당시 그런 경기력이 도르트문트가 리가에서 보여주는 만큼의 경기력이었냐? 그것까지는 아니었거든. 보르센이 굉장한 상승세인 건 맞아. 율리안 브란트도 좋고 전체적으로 좋은데 2차전 결과는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